안녕하세요. 사례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유치원생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 곳에 정착해야 할 듯해서 내 집 마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군과 투자 가치, 실거주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싶은데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전세 보증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5억 원 정도 돼요. 나머지는 또 대출로 충당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20억 원대의 중반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매수가 가능한 목동 14단지 재건축과 또 대출을 하더라도 좀 무리해서 이제 갈 생각이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목동과 잠실 5단지 모두 이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1단지부터 14단지 규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보면은 한 26,000세대 정도 규모인데, 여기가 이제 통합 재건축,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53,000세대 규모의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바뀜이 커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앞단지와 뒷단지가 조금 특성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지부터 그 7단지까지를 앞단지라고 부르고요. 8단지부터 14단지를 뒷단지라고 부르는데, 목동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동에서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는 단지 중에 가장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단지에서는 6단지가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단지가 아무래도 목동이고, 그리고 뒷단지는 신정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도 더 이제 앞단지 쪽이 좋고 가격이 좀 앞단지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목동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이제 정부에서 안전진단이 한창 강화됐을 때 이제 목동 재건축도 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뎠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안전진단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완화를 하면서 수혜를 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부분 1단지부터 14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고, 또 일부 단지들은 또 신통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콕 집으신 목동 14단지를 한번 보시면은 정비구역 공람 공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좀 특이하게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KB 신탁이 우선 협상자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 관련해서 좀 이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조합 방식이 대부분 주류를 차지를 했었는데,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조합 임원의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한 문제라던가 또 비리라던가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재건축 사업이 좀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부에서도 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신탁 방식 재건축이 좀 앞으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 좀 혜택을 주고 절차도 좀 간소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 같은 경우에도 14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단지들이 지금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탁 방식 재건축은 이제 그 신탁사가 직접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직접 시행 방식이 있고, 또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신해서 이제 진행하는 대행 방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목동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 중이기 때문에 그 신탁사가 들어오면은 직접 시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 보통 조합 방식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조합 설립이 되는데, 이 조합 설립 절차가 없이 그냥 신탁사 지정 절차로 가서 사업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동 14단지 재건축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3,100세대예요. 3,100세대에서 이제 거의 그 2배에 가까운 5,007세대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최고 층수는 60층,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가 현재 이제 정비 계획에 잡혀 있는 걸로는 1,360세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비율이 한 44%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비 계획에 현재 이제 대략적으로 잡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유사평형으로 이동했을 때 거의 추가 분담금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부담이 적은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잠실 5단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잠실 5단지는
기존에 이제 잠실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단지부터 4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엘스, 뭐 리센층, 그리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가 다 이제 잠실 1단지부터 4단지가 재건축이 된 단지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잠실 중 5단지가 남아있는 거죠. 여기는 현재로서는 3,930세대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그리고 재건축 수익성도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신통기획으로 이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6,338세대 그리고 최고 70층까지 지어지고 그 중에 일반 분양은 거의 2,000세대에 가까운 수익성이 높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잠실역을 끼고 있는 단지죠. 그리고 뭐 세대수라던가 평형이라던가 대지 지분 같은 것들 고려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평형대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 거의 안 나오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사업 속도를 보면 그 목동보다는 더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신통기획이 진행이 되면서 정비계획이 변경해서 이제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해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거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었던 게 학교 이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사실 정비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될지가 조금 이제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게 사업 단계가 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갈등이 봉합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공공지 같은 것들로 전환을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됐기 때문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사업 진행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이 좀 제거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보면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한 15억 정도 여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목동 14단지는 지금 한 30평형대 기준으로 봤을 때 14억 5천만 원부터 이제 시세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0평형대가 27억대 이상으로 이제 그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동 14단지도 마찬가지로 잠실주공 5단지도 굉장히 이제 재건축 수익성이 좋고 입지적으로도 훌륭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만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사업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재건축 수익성도 좋고 나중에 이제 규모도 더 커지는 잠실 5단지가 더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그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여력이 15억 원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를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10억 가까이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뭐 재건축 단지를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많은 대출이 생겨버리면 이제 금리 부담이라던가 또 이제 원금을 또 상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또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목동 14단지를 먼저 매수를 하셔서 이 사업 단계가 갈 때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꼭 이제 강남을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좀 시세 차익을 보시고 내 시드를 늘린 다음에 이제 강남 단지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투자 가치가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학군지가 잘 되어 있는 이제 목동 14단지와 잠실주공 5단지를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이제 목동 단지에서 시세 차익을 좀 보시고 다음 단계로 이제 강남 단지로 갈아타는 거 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비구역 관련 고민과 이슈를 통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